배울 단어는 조합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그죠? 거기는 이제 중복조합, 그러니까 쓰는 22페이지에는 중복조합이라고 되어 있는데, 조합에서부터 한번 우리가 이제 그 1학년 2학기 때 배웠던 내용부터 해서 한번 다시 복기를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 조합. 조합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경우에 조합이라고 하죠? 선택만 할 때, 그치? 순열은 순서 있는 배열을 하는 거잖아. 근데 조합은 뭐냐면 서로 다른 n개에서 선택만 하는 거죠.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순서를 정하지 않고 r개를 선택하는 경우, 를 우리가 조합이라고 하고, 얘를 우리가 어떻게 정의하냐면 NCR로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n개 중에서 r개를 선택을 할 건데 순서가 있지 않은 거, 그냥 선택만 할 때 NCR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고요. NCR을 구하는 방법은 전체를 먼저 n개의 순서 있는 배열, 그러니까 n개를 모두 다 배열해. 그래서 그거를 n-r 플러스 몇이야? ncr이면 몇이 되는 거야? 헷갈려 갑자기. ncr이 n-r 팩토리얼로 나눈 게 이게 뭐요? 이게 순서가 있는 배열, 순열에 대한 경우가 되는 거고, 그걸 다시 r 팩토리얼로 나눠주게 된 게 결국은 조합이다. 그래서 n-r과 r을 더해주면 이 값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 앞에 있는 거, 이 n-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은 npr에 해당하는 순열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다 라는 거지. 자, 두 번째, 이제는 이 조합을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 건데, 그거의 대표적인 거 뭐냐면 조 나누기. 예를 들어서 9명이 있어. 9개의 조가 있다 이거야. 근데 걔네들을 3개 조로 나누는 경우, 또는 뭐 4개, 3개, 2개 이렇게 나누는 경우, 조를 나눌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조를 나눈다라는 것은 A조, B조나 B조, A조나 경우가 같잖아. 그치? 그러니까 선택해서 걔네들을 배열하지 않고 그냥 선택만 하면 되겠다라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 조를 나눌 때는 우리가 어떻게 나눠줘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P, Q, R 개로 나눈다. 근데 이 P 플러스 Q 플러스 R이 당연히 전체의 조가 돼야 되겠지. 예를 들자면 얘가 3이면 하나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얘가 9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333 또는 432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거겠지. 그러면 첫 번째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냐면 P, Q, R이 모두 다 뭐 할 때? 다를 때 어떻게 할 것이냐. P, Q, R이 모두 다를 때. PQR이 다 다르다라는 것은 조를 딱 나눴어. 그러면은 첫 번째 조 무리, 두 번째 조 무리, 세 번째 조 무리가 다 다르잖아. 예를 들어서 4, 3이면 여기는 4개 팀이 있는 거, 여기는 3개 팀이 있는 거, 여기는 2개 팀이 있는 거. 그러니까 구분이 다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얘네들을 어떻게 하는 거야? 먼저 왜 피가 나와? 전체 n개 중에서 몇 개를 골라줘? P개를 골라주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몇 개가 남은 거야? 여기에서 이제 이만큼이 빠진 거지? 그러니까 n-p에서 이만큼을 골라주는 거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남아있는 건 얘에서 뺐고 그만큼 여기서 또 Q만큼 골랐잖아. P만큼 고르고 Q만큼 골랐으니까 남는 건 R만큼 남았겠죠? 그러니까 R, C, R 이렇게. 조를 나눌 때 이렇게 나눠줄 수 있겠지. 다음 두 번째. 이번에는 P하고 Q는 같아. P하고 Q 또는 R 이 세 개의 조로 나누는데 그 중에서 두 개만 같을 때, 두 개의 팀만 같을 때, 그중 두 개가 같을 때 얘는 이제 어떻게 나눌 것이냐.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9로 하면 안 되고 8이라고 한다면 3, 3, 2 세 개 팀, 세 개 팀, 두 개 팀. 그런데 세 개 팀, 세 개 팀은 구분할 수가 없잖아. 그치? 구분이 안 된다라는 것은 중복된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그치? 그러니까 그만큼 뭐 해줘야 돼? 나눠줘야 된다라는 거야. 얘랑 똑같아요. 이 경우는. 그래서 N 계속 P가 나올라가지? NC P부터 NCP 곱하기 여기서 이만큼 뺀 거에서 얘가 이제 전체가 되는 거니까 N-PC 다음 얘 골라주고 그 다음 이제 남아있는 거 R이잖아. P 골랐고 Q 골랐으니까 이제 R 남았어. R R, C, R 이렇게 구해주는데 그 중에 두 개 같다며. 구분이 안 되는 거잖아. 세 개, 세 개, 두 개면. 그치? 그러니까 얘를 그 중복되는 거만큼 나눠줘야 되겠다. 경우가 같을 거니까. 그치?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PQR이 세 개 다 같을 때, 모두 다 같을 때는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은 뭔가 이제 느낌이 오죠? 그래서 이제 PQR 모두 같을 때, 모두 같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모두 같을 때는 얘는 똑같다고 했어요. 그죠? NCP 곱하기 N-P가 이제 전체가 되니까 N-PC Q 그 다음에 이제 R 남은 거야. P 골랐고 Q 골랐으니까 R, C, R 인데 만약 예를 들어서 9개 팀을 골라야 돼. 그러면 3개, 3개, 3개 그러면 구분이 안 된단 말이야. 여기도 세 팀, 여기도 세 팀, 여기도 세 팀이니까. 그러니까 그 중복된 걸로 뭐 해주면 나눠주게 되면 얘가 전체 경우가 되겠다 라는 거지. 그치? 이제 조를 나눌 때 우리가 이 조합을 이용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은 당연히 이렇게 3개로 나누는 경우도 있지만 또는 4개로 나누는 경우도 나타날 수 있잖아. 또는 5개 또는 6개 무리로 나눌 수 있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떻게 생각해 주면 되냐면 서로 구별이 안 되는 조 개수만큼 서로 구별이 안 되는 조의 개수만큼 조의 개수만큼 뭐 해주면 될까? 나누어 주면 된다. 나누어 주어야 한다 라는 거지. 이렇게 그래야 이 우리가 원하는 전체 경우의 수를 찾을 수가 있겠다.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조합에서 또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이제 토너먼트. 그죠? 토너먼트도 마찬가지.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둘, 넷, 여섯, 8개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네들을 뭐 하나의 조, 그다음에 얘네들을 하나의 조라고 한다면 결국 뭘로? 8개를 4개 그리고 4개 이렇게 나누어 줘야 되겠죠. 그치? 그렇게 되면 여기에 들어가는 경우들은 다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거고 여기를 뭐 A팀 여기를 B팀 뭐 이렇게 나누어 준다면 2개의 무리로 나누는 건데 여기에 4팀 여기에 4팀 그러면 지금 PQ가 지금 2개밖에 없는 거예요. P하고 Q가 R은 없는 거고 근데 그 2개가 같은 거지. 그러니까 모두 다 같은 거야. 그치? 그러니까 여기는 8C4 곱하기 4C4 곱하기 2팩토리얼분의 1 이렇게 하면은 이 조를 짜는 경우를 우리가 구해줄 수가 있겠다. 그리고 토너먼트에서도 결국은 이 경기수 구하는 경우도 나오죠. 그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몇 개 팀이 있어? 8개 팀이 있어. 8개 팀이 각각 몇 개? 두 팀이 하나, 두 팀이 한 경기, 두 팀이 한 경기, 두 팀이 한 경기. 그러니까 전체 8강일 때는 8개 팀일 때는 몇 경기를 하는 거냐면 2개 팀만 골라주는 경우. 그러니까 4경기. 그럼 16강에서는
몇 강이 될지. 그 다음에 4강이 됐어. 여기는 이제 고를 수 있으니까. 4강이라는 것은 현재 4개 팀일 때 경기 수를 물어보는 거죠. 그럼 여기 2개 팀 한 번, 여기 2개 팀 한 번, 그러니까 얘는 2경기. 그러니까 얘도 규칙이 존재해요. 얘는 2의 1제곱이고요. 얘는 2의 제곱이고. 그럼 당연히 얘는 몇 제곱일까? 2의 세제곱이다. 그쵸? 그럼 32강은 2의 4제곱이다. 64강은 2의 5제곱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토너먼트에서 경기수를 구할 때 이런 규칙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참고해서 답을 골라주면 되겠죠. 안 돼도 돼? 아는 거니까 지운다? 별로 어렵지 않죠? 여기는 이제 우리가 내용을 정리하는 거니까 이제 전에 배웠던 내용 자체를 나누는 것도 같이 이렇게.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 네 번째. 이제 네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세 번째인가요? 토너먼트 다음에 세 번째. 정리 네 번째. 치역과 공역이 같은 함수의 개수. 치역과 공역이 같은 함수의 개수는 우리가 어떻게 구할 것이냐 이거지. 이렇게. 자, 그러면 정의역이 이렇게 있어. x 다음에 y 이렇게 있다 이거지. y를 뭐 a, b, c 세 개만 있다고 해보자. 그 다음에 x의 집합에는 뭐 1, 2, 3, 4, 5, 6, 7, 8, 8개 이렇게 한번 잡아봤어요. 그치? 자, 이렇게 8개를 잡고 봤더니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치역과 공역이 같아야 돼. 그러니까 공역에 있는 이 A, B, C가 X 정의역에서 오는 원소들로부터 반드시 3개가 한 번씩은 최소한 뭐 해야 돼? 화살표를 받아야 된다는 뜻이겠죠. 그러면 얘를 우리가 방금 전에 이 조 나누는 거 있죠? 이거와 연관시켜서 생각을 한다면 얘네들을 정의역을 A, B, C 공역의 개수로 조를 나누어. 그치? 나눌 수 있죠? 그잖아? 얘네들 예를 들어서 얘네들 한 묶음 또 얘 한 묶음 한 묶음 이렇게 3개로 만든 다음에 조를 3개로 만든 다음에 A로 화살표 그 조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가 B 세 번째 조가 C로 뭐를 하면 짝짓기를 하면 결국은 뭐가 되는 거야? 모든 공역에 있는 값들이 대응이 됐어. 대응이 됐다라는 것은 이 공역이 뭐가 됐다는 뜻이야? 치역이 됐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치역과 공역이 같은 함수의 개수를 어떻게 구하느냐?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얘는 조를 나눈다. 조 나누기와 같은 경우가 되겠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도 뭔가 우리만의 루틴을 하나 만들어 보자면 첫 번째.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정의역에 있는 원소들을 가지고 조를 나눠줘야 돼. 그 조의 개수는 몇 개가 될까? 공역의 개수가 되겠지. 그치? 예를 들어서 2개만 있어. 그럼 조를 2개로만 나눠주면 되겠지. 두 묶음으로, 두 부류로. 그러니까 조를 나눈다. 정의역의 원소로 조 나누기. 이렇게 조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조를 딱 나눠. 근데 그 조의 개수, 이 조의 묶음, 이 개수는 몇 개가 된다? 개수와 같은 것은 공역의 개수와 같겠다. 공역의 개수와 이 조와 공역의 개수는 당연히 같아야 되겠지. 이제 나눴어. 이제 나누기까지만 한 거야.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3개, 얘 2개 이렇게 3개를 나눴어. 그런데 이 첫 번째 조가 A로 가도 되고 B로 가도 되고 C로 가도 되잖아. 그치? 그러면은 1, 2, 3 이 조가 A로 갔어. 그치? 그러면 얘네들은 B로 가도 되고 C로 가도 되는 거지. 결국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야? 순혈이 되는 거라고. 그 3개의 팀이 이 3개로 대응이 되는 거. 그치? 그러니까 1, 2, 3조는 A 또는 B 또는 C로 갈 수 있으니까 3가지. 그 다음에 하나가 선택이 됐어. 그 다음에 그 다음 팀은 남은 2개로 갈 수 있고 그 다음 팀은 당연히 하나가 결정이 됐기 때문에 남은 하나로 가야 된다. 그죠? 그 다음에는 뭐가 되는 거야? 두 번째는
얘네들을 조를 만들고 나서는 세 번째는 뭐가 되는 거야? 순열이 되는 거야. 순열. 그래서 1대1 함수가 된다라는 거지. 우리가 이제 배웠던 내용들을 가지고 한다면 순서 있는 배열을 하겠다. 이렇게. 그래서 이 한 팀이 A 또는 B 또는 C로 가면은 그거 제외하고 남은 팀은 2개. 그 다음에 하나가 딱 결정되면 남은 거는 자연스럽게 한 곳으로밖에 갈 수 없겠죠. 그쵸? 이렇게 조합을 가지고 나오는 문제들. 그리고 확통에서도 중복 조합만 나오는 게 아니고 조합도 나올 수 있으니까 한 번 더 그 내용을 가지고 한번 내용을 한번 짚어봤습니다. 그 다음 이제는 중복 조합으로 넘어가서 방금 전까지 했던 건 이제 조합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복 조합에 대해서 한번 해보자. 두 번째. 중복 조합이라는 것은 방금 전에 이 조합을 설명할 때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이 전체 n개 중에서, 그러니까 전체 개수 중에서 내가 알게만 선택만 하는 거야, 조합은. 그런데 이 중복 조합은 뭐냐면 선택하는 걸 중복 허락하겠다는 뜻이지. 얘는 허락한다는 뜻이 안 한다는 뜻이야. 허락하지 않아요. 근데 얘는 중복 허락해서 순서 없이 그냥 뽑기만 한다는 뜻이에요, 말 자체는. 그쵸? 그래서 중복 조합이라는 정의는 뭐냐면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중복을 허락하여 r개를 택할 때 r개를 택하는 조합이라고 하면 정확하겠죠. 택하는 조합. 그러니까 얘도 결국 조합이라는 내용이 들어가잖아요. 조합. 그죠? 그러니까 선택만 한다는 뜻이에요. 중복을 허락해서. 그렇지? 그래서 얘는 우리가 어떻게 정의하냐면 n 파이 hr로 정의하고, 우리가 얘를 이제 풀이를 할 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n과 r을 더해. 거기에서 1을 뺀 개. 이 조합의 전체 개수가 돼요. 그 중에서 몇 개를 선택하는 경우야? r개만 선택하는 경우. 우리가 NHR은 중복 조합은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얘를 풀이를 하는 방법이 얘다. 그러니까 이 방식을 반드시 뭐 해야 돼? 알아두셔야 되겠죠.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 뭐 3H5야. 이거는 서로 다른 n개에서 중복을 허락해요. 5개? 전체가 n개인데 5개를 선택할 수가 있어? 있습니다. 우리가 조합일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예를 들자면 뭐 4C2, 뭐 5C1,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합해서 선택을 했는데, 그러니까 전체의 개수에서 2개를 선택한다? 5개 중에서, 전체 5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한다? 할 수 있죠? 근데 전체 5개에서 6개를 선택한다? 할 수 없단 말이야. 조합은 불가능하죠? 하지만 얘는 뭐를 한다고 했어? 중복을 허락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중복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5개를 선택할 수 있겠지? 서로 다른 3개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5개를 선택하는 경우.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한다고? 얘하고 얘를 먼저 더해. 거기에서 1을 빼주는 거야. 그럼 7이 조합의 전체의 경우가 되는 거고, 그 중에서 몇 개를? 5개를 골라준다. 그러면 7C5를 계산해도 되겠지만 얘랑 같은 게 뭐냐면 7C2랑 같죠? 그치? 이거는 무슨 뜻이야? 7개 중에서 5개를 선택하는 경우란 말이야. 근데 얘는 무슨 뜻이야? 7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하는 경우거든요. 반대로 생각하자면 얘는 7개, 예를 들어서 전체가 7개야. 그 중에서 5개를 골랐어. 선택만 한 거야. 그러면 남은 2개는 뭐야? 선택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5개를 선택하는 경우나 2개를 선택하지 않는 경우나 어떻다라는 거야? 같다라는 뜻이에요. 경우의 수는.
그치? 가지수는 같다라는 뜻이야. 의미는 당연히 다르지만. 그러니까 얘와 얘는 수학적으로 봤을 때 같다. 경우가 같다. 라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값을 찾아서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조합과 중복조합의 차이점 얘기하고 있죠. 계속 조합과 중복조합의 차이점이 어떻게 되느냐. 조합은 말 그대로 전체 n개에서 r개를 선택만 하는 건데 얘는 중복을 허락한다고 했어. 그러니까 뭐를 하는 거야? 전체 n개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r개를 선택한다 라는 거지. 선택만 하는 거야. 조합이니까 얘도 결국은 조합이죠. 그래서 조합과 중복 조합의 차이인 허용의 차이인 거야. 중복을 허락하느냐, 그래서 중복을 허용하느냐, 허락하느냐. 그게 조합과 중복 조합의 차이가 되겠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가 이 3H5라는 것은 전체 3개 중에서 5개를 선택한다? 그러면 아까 조합은 이 전체 n개가 r개보다 당연히 커야 되는데 여기에선 n이 r보다 작을 수 있다 라는 거. 그래서 여기에서는 말하는 것은 주어진 대상의 개수가 선택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R이 되겠죠? 선택하고자 하는 것의 개수, 선택하고자 하는 것의 개수보다 작을 수 있다. 개수보다 작을 수 있다. 당연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중복이 허용되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지. 이렇게, 그죠? 자, 그거의 이제 대표적인 예를 하나씩 한번 풀어봅시다. 첫 번째는 뭐냐면 방정식의 정수인 해의 개수. 방정식의 해가 정수다. 그럼 얘는 이제 뭐를 이용해서 풀 거냐면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되는 이 중복조합을 가지고 해결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두 개의 유형으로 나뉘어요. 어떻게 나뉘느냐? 첫 번째, 0이 아닌 그러니까 자연수 하고 음이 아닌 정수, 이렇게 두 유형으로 나뉩니다. 음이 아닌 정수, 이렇게 두 파트로 나뉘어요. 그래서 이거와 이거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 이런 거야. x 더하기 y 더하기 z를 했는데 5래. 그러면 첫 번째 얘를 먼저 해볼게요. 얘. 음이 아닌 정수부터. 자, 그러면 x하고 y하고 z를 더해서 5가 나왔어. 그러면 여기에 만족하는 뭘 찾을 거냐면 순서상을 찾으래. x, y, z 얘를 찾으라 이거야. 그러면 x가 몇이 될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1 또는 y는 2, z는 그럼 2가 되겠죠? 그치? 1, 2, 2. 그 다음 x가 0이 돼도 되잖아. 음이 아닌 정수라고 했으니까. 그럼 얘는 뭐 4, 얘는 1 이렇게 가능하겠지. 그치? 그러면 x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고자 하냐면 우리가 이제 순서상을 찾으면 뭐가 있니? 00, 05, 05, 05, 05. 두 개만 하자. 미안. 하나만 줄일게요. 복잡하니까. 쏘리. 얘를 이렇게. 경우는 똑같은데 조금 복잡하니까 좀 줄였어요. 그래서 얘 경우수를 찾아주는 거야. 그러면 얘는 0, 5 이렇게. 그 다음에 얘는 1, 4 가능하죠? 얘는 2, 3 가능하죠? 3, 2도 가능하죠? 그 다음 4, 1도 가능하죠? 그 다음에 5, 0도 가능하다는 거야. 그러면
얘네들을 숫자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거를 그냥 하나라고 생각하는 거야. x 순서상 하나. 그러니까 없으니까 얘는 0, x는 없어. y가 5개라는 뜻이겠지. 이렇게.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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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이렇게 5개. 얘네들을 하나의 그냥 그 뭐랄까 그 나무 젓가락에 생각하면 돼. 얘는 그러니까 나무 젓가락이 하나 넘는 거고 y라는 나무 젓가락은 5개가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럼 얘 5개, 하나 하니까 다 더하면 5개가 되잖아. 이런 식으로. 그럼 얘는 뭐야? x, 그 다음에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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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이렇게. 얘는 뭐야? x, x, y, y, y 이렇게. 얘는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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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y가 되고 얘는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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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가 될 거고 얘는 x 5개 이렇게 생각해보면 결국은 우리가 x,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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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도 되지만 또 어떤 경우가 될 수 있는 거야? y, x, x, y, x, y, y, y 이런 경우도 된다는 거지. 가능하겠죠. 그치? 자, 그렇게 된다면 실은 결국은 얘네들을 하나의 뭐로 생각하는 거야? 하나의 주체라고 생각하는 거야. 얘네들 하나도 없어? 젓가락? 그 다음에 y라는 젓가락 5개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뭐를? 5개를 선택을 해주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이 될 수 있는 건 0에서부터 5까지 가능한 거잖아. 0에서부터 5까지. 그치? 그렇게 되면은 얘네들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줄 수 있냐면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의미 아닌 정수인 해 개수를 구할 때에는 서로 다른 1번에서 서로 다른 뭐가 다른 거야? 서로 다른 n개에서 n개에서 r개를 택하는 경우. 그러니까 뭐를 택하는 거야? 서로 다른 거라는 건 x하고 y가 다른 거고 그 중에서 뭐를? r개를 택하는 경우인데 뭘 택해줘야 돼? 0에서부터 5. 그러니까 여기서 x를 선택할 것이냐 y를 선택할 거냐. x하고 y가 다르단 말이야. 그치? 그 중에서 서로 다른 r개를 택하는 경우. r개라는 것은 얘가 0에서부터 5까지 가능한 거고 얘도 0에서부터 5까지 가능한 거잖아. 그러니까 x를 선택할 것이냐 y를 선택해 줄 것이냐. 그치? 조합이기 때문에 결국은 선택만 해주면 되는 거야. 왜? 결국 걔네들은 뭐 할 거니까. 더해서 이 값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의미 아닌 정수의 해 개수는 이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선택하는 경우와 같겠다라는 거지. 그쵸?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값을 찾을 수 있냐면 서로 다른 x하고 y가 다른 거에서 h 몇 개를 선택해 주는 거야? 5개를 선택해 주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쵸? 그러면은 이제는 뭐를? 자연수인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구할 것이냐라는 거지. 당연히 뒤에서 이제 문제에 나오기는 하는데 이 자연수는 의미 아닌 정수의 개수가 결국은 중복조합에 해당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자연수, 이 x와 y를 자연수라고 한다면 실은 0이 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1을 빼. 그럼 0이 될 수 있는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자연수니까 0이 될 수 없는데 거기서 1을 빼. 그러면 결국 뭐가 되는 거야? 이 값도 여기에서 1을 뺐으면 의미 아닌 정수 범위에서 x와 y를 선택해 줄 수 있다 라는 거고 여기에서 1을 뺐고 여기서 1을 뺄 건데 결국은 이 x 값을 x에서 1 뺀 거 얘를 우리가 라지 x 그 다음에 y에서 1을 뺀 거를 라지 y라고 했어.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x와 y는 결국 뭐가 되는 거야? 의미 아닌 정수를 해당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x 소문자 x는 라지 x 플러스 1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소문자 y는 라지 y 플러스 1이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x 플러스 1과 y 플러스 1을 여기다 이렇게 대입을 해주게 되면 x와 라지 y 더한 값은 3이 되겠지. 그치? 왜냐면 우리가 이제 자연수 범위 내에서 이 라지 x와 라지 y에 해당하는 조합의 경우를 찾아줘야 되기 때문에 이 라지 x와 라지 y를 더한 값은 3이 되겠다.
그러면 결국은 마찬가지 중복조합에서도 왜냐면은 1을 빼줬기 때문에 음이 아닌 정수 범위에서 우리가 이 라지 x와 라지 y의 값을 중복조합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풀어줄 수 있다는 거겠지. 그쵸?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문제 뒤에서 문제를 풀면서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하게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번에는 이제 앞에서 우리 배웠던 순열, 그 다음에 중복순열, 그 다음에 조합, 그 다음에 중복조합을 정리한 내용인데요. 순열은 순서가 있는 배열인 거고 중복순열은 중복을 허락하여 하는 내용이다.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순열, 그 다음에 중복순열, 그 다음에 조합, 그 다음에 중복조합. 이렇게 총 우리가 4개에 대해서 배우는 거고, 순열이라는 것은 우리가 1학년 2학기 때 배웠던 순열과 조합 파트에서 배우는 거고, 이 4개 모두 다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뭐 할 때, 택할 때, 고를 때, 자, 순서를 생각해서, 그러니까 순서 있는 배열이죠. 순서 있는 배열. 순서를 생각한다. 순서를 생각한다면 근데 그 중에서 얘는 그냥 순열인 거고 얘는 중복을 허락하는 순열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중복을 허락한다. 중복을 허락하지 않는다. 중복을 허락한다. 만약 중복을 허락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얘를 우리가 순열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얘는 중복순열이라고 부르는 거겠죠. 그렇죠? 얘는 우리가 이제 NPR이라고 표현을 할 거고 얘는 N파이R이라고 표현을 할 거겠죠. 그 다음에 순서를 생각하지 않는다. 그냥 뽑기만 한다. 순서를 생각하지 않는 경우는 우리 뽑는 경우는 우리가 조합에 해당한다고 하죠. 그래서 그 중에서도 중복을 허락하지 않아. 중복을 허락하지 않는 경우와 중복을 허락하는 경우 총 이렇게 2개로 순서를 생각하지 않는 경우에서도 2가지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고 중복을 허락하지 않는 경우는 우리가 조합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중복을 허락하면 중복조합이라고 부르는 거겠지. 그럼 조합은 우리가 NCR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 중복조합은 NHR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순열은 n 팩토리얼 모두 다 배열한 상태에서 n-r 팩토리얼로 뭐 해주면 나눠주게 되면 순열이 되는 거고 중복순열은 뭐가 되냐면 n의 r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그 다음에 조합은 이 순열을 r 팩토리얼로 한 번 더 나눠주는 거죠. n 팩토리얼 나누기 n-r 팩토리얼을 다시 r 팩토리얼 한 번 더 나눠준 게 조합이 될 거고 중복조합은 방금 전에 배웠던 것처럼 얘하고 얘를 더해 n 플러스 r에서 1을 뺀 다음에 조합에 r개를 선택해주는 경우가 되겠다 라는 거죠. 그쵸?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내용, 저번에 우리가 중복순열을 할 때도 선생님이 얘기했던 게 뭐냐면 n파이 r에서 얘가 공역에 해당하는 거고 얘가 정의역에 해당하는 거다 그랬거든요. 근데 중복조합도 실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얘네들
이 앞에 있는 게 공역에 해당하는 거고요. 함수 파트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은, 그쵸? 얘는 이제 정의역 파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함수의 개수에서도 우리가 이 사용하는 내용들이 다르죠. 언제 순열 사용하고 언제 중복, 언제 조합, 언제 중복 조합 이렇게 사용하는 게 다른데 함수에 우리가 개수를 구할 때 첫 번째 어떤 경우냐면 자 1대1 함수일 때 1대1 함수일 때 1대1 함수라는 건 어떤 내용이야? x집합이 있고 y집합이 있어. 얘가 1, 2, 3 얘는 a, b, c 이렇게 돼 있을 때 1대1 함수라는 것은 이 1이 a 또는 b 또는 c로 갈 수 있어요. 그죠? 그 다음 2는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치? 뭐. 이렇게 해서 근데 결국 1대1 함수는 결국 뭐야? 순서 있는 배열을 해줘야 되겠지? 얘네들이 겹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뭐가 되냐면 순열에 해당합니다. 그냥 여기 기호만 쓸게요. n, p, r n개에서 r개를 선택해서 배열까지 하는 경우 그거를 우리가 1대1 함수에 대한 개수가 되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그냥 함수의 개수 구할 때 얘는 뭐가 되냐면 중복순열이 되는 거죠. n, 파이, r이 되는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자, x가 있고 여기 y가 있어. 그러면 얘는 1, 2, 3, 4 얘는 a, b 이렇게 함수라는 것은 정의역에 있는 원소들이 y로 대응이 되기만 하면 돼. 그럼 1은 몇 가지로 갈 수 있어요? 두 군데 갈 수 있죠? 2도 두 군데 갈 수 있고 3도 두 군데 갈 수 있고 4도 두 군데 갈 수 있다. 그래서 n에 해당하는 게 결국은 뭐가 된다? 공역. r에 해당하는 게 뭐가 된다? 정역.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값을 구해줄 수 있겠다라는 거지. 그래서 함수의 개수는 중복, 순열에 대한 내용으로 우리가 풀어주시면 되겠다라는 거고.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이제 정의역의 원소가 정의역의 원소가 A하고 B 중에서 B가 이제 더 클 때 이게 크다면 FA가 FB보다 큰 경우 이렇게 되는 경우는 우리가 뭐 어떤 경우로 찾아주는 거냐면 얘는 이 조합으로 풀어주면 되겠다. 왜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A하고 B 중에서 하나를 골랐어. 근데 그 함수값이 이런 순서래. 그러면 그냥 뽑아주기만 하면 되는 거야. 선택만 딱 하는 거야. 그래서 큰 거에다가 FB라는 값을 주면 되고 작은 값은 FA를 놔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선택만 해서 큰 거는 FB 줘버리고 작은 건 FA 줘버리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이런 순서를 갖는다라는 거지. 그래서 정의역의 원소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에 우리는 조합으로 풀어주시는 거고요. 네 번째는 이제는 정의역의 원소가 똑같아. 마찬가지야. 얘도 우리가 정의역의 원소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A가 이제 B보다 작은 경우가 됐는데 이번에는 뭐냐면 FA하고 마찬가지야. FB가 크기는 FB가 더 크대. 근데 같을 수도 있다. 이렇게 된다라는 것은 결국은 뭐가? 같아진다라는 것은 결국은 뭐를 한다라는 거야? 중복을 허락한다는 뜻이겠죠? 중복을 허락해서 이 값이 같아도 된다. 그러면 우리는 얘는 뭘 이용하는 거냐면 NHR 중복 조합으로 풀어주는 문제가 되겠다. 그래서 1대1 함수가 나왔느냐 또는 함수 개수냐 또는 정의역의 원소의 그 대소 비교가 있을 때 그 함수 값이 마찬가지로 그 대소 비교를 나타낸다. 그러니까 이 값을 대입했을 때 값이 이 값을 대입했을 때 값보다 작다라고 나온다면 선택만 딱 하는 거야. FA하고 FB를. 그래서 작은 거에다 FA 주고 큰 거에다 FB 주면 자연스럽게 이 순서를 가진다라는 내용이 되겠죠. 얘는 이제 뭐가? FA하고 FB가 이제 같을 수도 있을 때는 중복을 허락하여 조합, 선택해서 뽑기만 하는 경우가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문제를 한번 뒤에 넘어가서 한번 풀어 봅시다. 첫 번째 유형 1번 풀어보자. 유형 1번
자, 유형 1번은 자, 지금 3명의 학생에게 같은 종류의 쿠키 10개를 나누어 주는 경우를 찾아야 돼. 그러니까 학생이 이제 3명 있어요. 학생 3명. 근데 얘네들한테 몇 개를 줘야 돼? 쿠키? 10개를 줘야 된다라는 거야. 동일한 쿠키를. 그러니까 서로 다른 3명에게 10개를 뭐 해주는 거야? 나눠줘야 되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뭐 한 개 또는 두 개 중복을 허락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선택해서 뽑기만 하면 되는 거야. 얘를 배열할 필요는 없겠죠. 그러니까 얘는 중복 조합에 해당한다. 그래서 서로 다른 3개에서 알게 10개를 선택하는 경우 결국은 중복 조합에 해당하는 거고, 얘는 어떻게 풀이를 하는 거냐면 n과 r을 더해 거기에서 1을 빼 그러면 12가 조합의 전체 개수가 되는 거고요. 그 중에서 몇 개를 선택해 주는 거? 10개를 선택해 주면 되겠다. 그러면 얘의 값을 구하기엔 너무 숫자가 크니까 우리 12개에서 10개를 고르는 거랑 2개를 고르지 않는 거랑 같다. 그러니까 12C2로 풀어주게 되면 답을 구해줄 수가 있겠죠. 다음 두 번째 150번 유형 2번. 유형 2번은 자, 튤립, 장미, 작약이 각각 7송이씩 꽂혀있는 꽃병에서 7송이의 꽃을 꺼낼 때 각 종류의 꽃이 적어도 한 송이씩. 그러니까 튤립, 그 다음에 장미, 그 다음에 작약이 꽃병에 7송이씩 꽂혀 있대요. 근데 적어도 한 송이는 포함되도록 꺼내야 된대. 그러면 튤립을 하나 먼저 골라주세요. 그치? 튤립을 하나 골라줘. 그 다음에 장미도 하나 골라줘. 작약도 하나 골라줘. 그러면 이제 3송이가 이미 뽑혀 있어. 그럼 이제 몇 송이만 더 뽑으면 되는 거야? 4송이만 더 뽑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걔가 튤립이 돼도 되고 장미가 돼도 되고 작약이 돼도 되고 튤립만 4송이 다 뽑아도 되죠? 왜? 이미 한 송이씩 뽑혀져 있으니까. 그 말은 뭐야? 서로 다른 3개에서 몇 개를 선택해주게 되면 돼? 4개를 선택해주면 되겠죠? 서로 다른 튤립과 장미와 작약에서 몇 개를? 4개를 선택해주자. 그러니까 중복 조합이 되겠죠.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이미 튤립, 장미, 작약이 뽑혔고 그 중에서 4개를 튤립 또는 장미 또는 작약에서 뽑는 경우니까 조합으로 풀어주게 되면 더해서 1 빼라. 그러면 6이 조합의 전체의 경우가 되는 거고 4개를 뽑아주는 경우가 되겠죠. 마찬가지 얘는 6시 2랑 같으니까 답을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그치? 다음 그 다음에 이제 유형 3번이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음이 아닌 정수인 거냐 아니면 자연수일 때냐를 가지고 문제를 나오는 문제의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A 먼저 한번 구해 볼게요. 유형 3번. 자, 유형 3번은 X와 Y와 Z를 더했을 때 7 이것을 만족시키는 음이 아닌 정수, 음이 아닌 정수의 개수, 음이 아닌 정수 XYZ의 순서상, XYZ의 순서상의 개수를 A개라고 한대요. 자, 그러면 우리가 X, Y, Z 이 순서상을 구할 건데 음이 아닌 정수. 그러면 X가 다 7개가 나와도 되죠. YZ는 0이고 하나도 안 나오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 Y가 7개 나와도 된단 말이야. X와 Z는 아무것도 안 나와도 우리는 7개 Y라는 막대를 가지고 7개를 만들 수 있어. 마찬가지 X와 Y가 없어도 Z라는 막대 7개만 모여도 그 개수가 7이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걔네들을 중복 허락하는 거야. 어떻게? 서로 다른 X와 Y와 Z 중에서 7개를 뭐 하면 돼? 선택해 주면 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x 7개, y 안 뽑고 z 안 뽑아도 되는 거야. 중복을 허락하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x 3개, y 3개, z 하나 이렇게 뽑아줘도 되겠지. 그러니까 그 순서상을 고르는 것은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음이 아닌 정수일 때 이 순서상을 고르는 것은 서로 다른 세 개에서 뭐를 중복을 허락하여 조합을 하는 건데 몇 개? 7개를 고르면 된다라는 거야. x 7개 또는 y 7개 또는 z 7개 아니면 얘네들을 섞어서 7개를 만들어주면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x를 뭐 중복해도 되고 y를 중복해도 되고 z를 중복해도 된다라는 거지. 그러면은 이 중복 3h7은 값을 구해주면 9c7과 같아진다라는 거. 이거는 실은 이제 우리가 별로 어렵지 않게 해결해 줄 수 있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자연수 x, y, z 자연수 x, y, z의 순서상, 얘도 마찬가지 순서상을 구할 건데 이번에는 음이 아닌 정수인 경우와는 다르게 얘는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x가 아무것도 없으면 이 자연수 x, y, z의 순서상의 개수를 포함시킬 수 없다라는 내용이 되겠지. x 포함되어 있지 않아. 자연수니까. 그러면 자연수에서 이 x에서 1을 뺀다면 0을 포함할 수 있을 거고요. 마찬가지 y에서 1을 빼면 0을 포함할 수 있겠지. 왜냐면 가장 작은 자연수가 1이니까 0을 포함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0을 포함하면 우리는 뭐를? 이 중복조합을 이용해서 답을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쵸? 의미 아닌 정수는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얘네들 중복조합으로 풀어줄 수 있는 거니까. 얘도 마찬가지 z에서 1을 빼게 되면 결국은 얘는 이제 x-1과 y-1과 z-1은 결국은 0을 포함하는 범위 내에서 얘네들을 골라줄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을 라지 x, 얘네들을 라지 y, 얘네들을 라지 z라고 놓자 이거야. 그러면 이 x는 소문자 x는 라지 x에다가 1을 더한 꼴이 되는 거고, 소문자 y는 라지 y에다가 1을 더한 꼴이야. 그 다음에 소문자 z는 대문자 z에다가 1을 더한 꼴이라는 거야. 근데 여기서 지금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7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얘네들을 대입해주게 되면 x, y, z를 대입해주면 x 플러스 1 플러스 y 플러스 1 플러스 z 플러스 1은 7이 되는 거죠. 그치? 그러면 라지 x 플러스 라지 y 플러스 라지 z를 더한 것은 4가 되는 거야. 근데 이 x와 y와 z는 자연수 범위 내에 있는 게 아니지. 왜? 이 자연수는 x와 소문자 x, y, z가 자연수라고 했지. 라지 x는 그 자연수에서 1을 뺀 거야. 그러니까 최소 작은 거 빼서 1을 뺀 거고, 얘도 마찬가지 1을 빼서 얘가 된 거고, 얘도 1을 빼서 얘가 된 거기 때문에 여기서 x, y, z 대문자들은 결국은 자연수 범위에서 시작하는 뽑는 경우가 아니고, 얘도 마찬가지 음이 아닌 정수라는 거지. 이 라지 x, y, z가. 그러니까 결국은 얘도 결국은 뭐가 됐어? 중복조합처럼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음이 아닌 정수는 여기에서 얘네들을 4개, 아니 7개 뽑아도 되는 것처럼 이 라지 x를 4개 뽑아도 되는 거고, 얘는 00 또는 얘가 3개 하나하나. 이 중복을 허락해서 뽑아주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중복조합의 개념으로 서로 다른 3개에서 몇 개를? 4개를 뽑아주는 경우가 되겠다라는 거지. 그러면은 얘 풀어주는 것은 더해서 1 빼라. 그러면 6 에서 4개를 골라주기만 하는 경우와 같겠다. 그러면은 결국은 이게 A 어디니? 얘가 A가 되는 거고 얘가 B에 해당하는 답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음이 아닌 정수는 그냥 편하게 중복조합의 내용으로 풀어주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정수다. 그러면 얘를 정수에서 자연수다. 그러면 자연수에서 1 뺀 거. 그래서 이 범위 자체를
음이 아닌 정수가 되게끔 1을 빼주는 거예요. x와 y와 z를. 그래서 라지 x 플러스 라지 y 플러스 라지 z의 이 범위들을 음이 아닌 정수로 만들어 주게 된다면 결국 우리 중복조합으로 내용을 풀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주시면 되겠죠. 다음 네 번째, 유형 네 번째. 유형 네 번째. 자, 절대값 A가 절대값 B보다 작거나 같고 절대값 C보다 작거나 같고 얘가 1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시키는 정수 A, B, C의 순서쌍을 고르래. 그러면 이 절대값 A와 절대값 B와 절대값 C는 1 또는 2 또는 3 또는 4가 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서로 다른 1, 2, 3, 4 중에서 서로 다른 4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얘네들을 뭐 해주면 돼? 3개를 뽑아주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절대값 A와 절대값 B와 절대값 C는 1 또는 2 또는 3 또는 4가 될 수 있어. 아까 여기서 했던 것처럼 얘는 0 또는 1 또는 2 또는 3 또는 4 또는 5 또는 6 또는 7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절대값 A와 절대값 B와 절대값 C가 1과 4 사이에 있어야 되니까 1 될 수 있고 2 될 수 있고 3, 4 될 수 있단 말이야. 얘네들이 각각. 그러니까 중복을 허락해서 전체 4개 중에서 3개를 뽑아주면 되는 거고 선택만 해주면 되는 거고 그런데 중요한 건 얘네들이 지금 뭐가 씌워져 있어? 절대값이 씌워져 있단 말이야. 근데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했냐면 절대값 A, 절대값 B, 절대값 C의 순서쌍이 아니고 A, B, C의 순서쌍을 구하라고 했어. 그럼 예를 들어서 얘가 2야. 절대값 A가 2가 나왔어. 그럼 A가 될 수 있는 건 2도 될 수 있고 마이너스 2도 될 수 있잖아. 절대값 B가 예를 들어서 3이래. 그러면 B 자체는 3도 될 수 있고 마이너스 3도 될 수 있단 말이지. C도 마찬가지. 뭐 마이너스 예를 들어 2래. 아니 절대값 C를 했는데 뭐 3이래. 그럼 얘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3도 될 수 있고 3도 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순서쌍은 얘가 될 수 있는 게 2가지가 가능하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얘도 마찬가지 몇 가지 가능해? 2가지가 가능하죠. 얘도 마찬가지 몇 가지가 가능해? 2가지씩이 가능하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순서쌍이라는 모든 경우를 다 찾아줘야 되는 거니까 여기에다가 2 곱하기 2 곱하기 2를 해줘야 되겠다라는 거지. 그쵸? 그래서 이 경우까지를 싹 곱해준 게 지금 유형 4번에 해당하는 A, B, C의 순서쌍의 개수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4번. 그 다음에 유형 5번. 유형 5번은 함수가 나왔네요. 그쵸? 유형 5번. x 1, 2, 3, 4, 5. 아이슈. x는 1, 2, 3, 4, 5. 1, 2, 3, 5. 그 다음 y는 5, 6, 7, 8. 이렇게 원소가 되어 있고 얘가 밑에 박스 쳐져 있는 조건을 뭐 해야 돼? 만족시켜야 된다고 했죠? 그리고 x1이 x의 원소이고요. x2가 또 x의 원소래. 이거 2면 이거 1 때 x1이 x2보다 작으면 얘가 조건이 되는 거죠. f의 x1이 f의 x2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실은 봐봐.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등호를 지웠어. 그러면 얘는 뭐에 해당하는 거냐면 조합으로 문제를 풀어 주셔야 돼요. 그쵸? x1과 x2의 함수 치역값들이 얘가 크다. 그러면 선택을 해서 큰 거는 fx1을 주고 작은 건 fx2를 주면 되는 거야. 그런데 얘가 등호가 들어가는 순간 결국은 뭐냐면 중복을 허락해서 얘네들이 실은 같아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예를 들어서 여기 밑에다 써볼게요. f의 x1이 f의 x2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은 조합으로 푸시면 안 되고 얘는 중복 조합으로 풀어줘야 정확한 답을 찾아줄 수 있다라는 거지. 그치? 자, 그러면 우리가 중복 조합을 NHR이라고 정의를 하는데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얘는 뭐에 해당한다? 공역에 해당한다. 그쵸? 이거는 공역에 해당하는 거예요. 얘는 뭐에 해당한다? 정역에 해당한다.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중복 순열도 마찬가지. 그치? 예를 들어서 N, 파이 R이었어. 그러면 이 N도 마찬가지 공역에 해당하는 거고요. 이 R이 정역에 해당한다 라고 하면 쉽게 생각을 할 수 있겠다 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 여기서 이제 공역은 지금 5, 6, 7, 8이 되는 거고요. 정역은 1, 2, 3, 4, 5가 되는 거니까 얘는 4H5. 서로 다른 N개, 4개 중에서 4개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5개를 뽑는 경우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4H5는 뭐 계산하는 거는 어렵지 않죠? 8C5와 같고 5개에서 8개에서 3개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와 같으니까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함수 파트가 나오면은 실은 조금 복잡할 수는 있는데 이 공식을 좀 생각하면은 아마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 중복 조합까지만 나가고 다음 시간에 이항 정리, 그 다음에 파스칼의 삼각형까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